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단의 HK 연구교수 김지현입니다. 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족문화연구원장님, 그리고 인문사회통합성과 학단센터 선생님분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목은 저희 연구의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글로컬리티, 문헌, 계보학으로 본 전통의 재해석입니다. 우선 연구소 및 아젠다를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및 학술 활동, 그리고 지역 인문학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총 7년 사업으로 21년 9월부터 28년 8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 1차년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연구 책임자 1분, 그 다음에 HK 교수 4분, 그리고 HK 연구교수 3사람, 그 다음에 일반 연구원, 연구보조원, 전담 행정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1962년 3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불교와 관련한 동양 문화의 연구를 통해 민족 문화의 독창적 발전과 인류 문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007년 3월 교내 교책 연구기관으로 승격이 되었고요. 2011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0년간 인문한국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아젠다는 한국 불교의 글로컬리티입니다. 문헌, 계보학으로 본 전통의 재해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헌학과 계보학에 입각하여 전통 형성 과정의 연역적 추적과 재해석을 하는 연구입니다. 문헌학적으로는 대상 텍스트에 대한 국내외 판본 및 사본 조사, 그리고 정보나 과정을 거쳐 문헌의 사상적 계통을 도출하고 토픽별 텍스트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보학적 연구로는 근대 이후에 주제별 연구를 집성하고 그 타당성을 엄밀히 검토하면서 만들어진 전통의 상을 해부하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네, 이 연구에 대한 실적들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표와 기대 효과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성이고, 두 번째는 중증성이며, 세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첫 번째 연속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10년간 HK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 확장 담론이라는 HK 사업을 진행했고, 이 사업을 토대로 연속적으로 해서 HK 플러스 사업으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저희는 HK 사업에서 했었던 동아시아 즉 중국, 한국, 일본 4개 대학 국제 공동 학술 대회를 HK 사업에 이어서 HK 플러스 사업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교를 매개로 해서 로컬리티와 글로컬리티가 융합된 한국적 특성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사, 비교사의 시각에서 한국 불교의 융합적 특성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중층성이라는 건 전통이 만들어진 근대에서 출발한 한국 불교사를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전통, 신라라든지 고려라든지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연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근대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쌓아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대 이후에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것들이 지금 전통이 형성이 되었으며 현재 연구에서는 그 이전의 연구들의 어떤 점을 수정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근대 이후의 문화 집성과 계보학적 접근을 통한 재해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를 둘러싼 중층의 시 공간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구입니다. 즉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역으로 올라가서 근대 이후의 연구를 가지고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적용해서 이것이 바르게 지금 이해되고 있는 것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판미량론 같은 문헌도 이제 새로 발굴을 했었는데, 네, 판미량론이 이제 발굴되기 이전에 있었던 연구와 이후에 발굴된 이후의 연구들을 토대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네, 이런 것들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입니다. 만들어진 전통,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전통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원형을 복원 또는 재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의 특수와 보편이 조화된 한국 불교의 특성을 심화 연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불교의 역사 전통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 저희가 문헌학, 계보학으로 재해석하는 한국 불교의 글로컬리티입니다. 저희는 현재 16개의 세부 지정 주제를 이제 정해놓고 이것을 중심으로 아젠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개 세부 주제는 저희가 문헌학과 계보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문헌학과 계보학으로 나누어서 문헌학에서는 사상의 계통, 그 다음에 토픽 테스트 두 분야로 나누고 계보학에서는 불교와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불교와 사회, 문화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인문 기초 학문 분야 연구 학술 활동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소의 특성화입니다. 아젠다 세부 주제, 방금 보여드렸던 세부 지정 주제를 연구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전략적 프로젝트를 하나 더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찬술불전이라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사본, 판본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정보화하고 그래서 출판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젠다 연구 총서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HK 사업에서도 인문 한국 불교 총서, 글로컬 한국 불교 총서, 그 다음에 Humanities Korea Buddhism Series라는 세 종류의 총서를 이렇게 출간하고 있었는데 HK 플러스 사업에서도 이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은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 플러스 사업단과 일본 가나가와 현리 가나자 문고의 공동연구 총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 국제학술대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학술대회는 4회, 그 다음에 국제학술회의는 8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이제 올해 한 2회 정도의 국제학술대회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 양성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대학원 한국불교인문학과 구한문불전 번역학과 운영, 즉 강의에 이제 HK 교수라든가 HK 연구교수가 참여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학과에 있는 졸업생 또는 과정생들이 아젠다 총서의 번역 또는 교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젠다 연구 실적을 이제 보여드리면 저희 1단계 연구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2단계 1차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2단계 1차년도 연구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1단계 연구 실적만 보여드리면 우선 저희가 의무 편수로는 34편인데 40편의 연구를 이뤄냈습니다. 환사나무 54편 정도여서 환사 기준을 했을 때 연구재단의 기준에 20편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HCI급 논문 9편으로 해서 전체 논문의 26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젠다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추진을 위한 하나의 기획이고요. 그래서 좀 더 장려하고 있습니다. NHCI 논문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연구 저서, 역서, 총서를 총 7권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로 된 거 한 권, 일문으로 한 권, 그 다음에 한국, 일본 공동으로 해서 책 안에 앞에서부터 보시면 한국어,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보시면 일본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볼 수 있도록 기획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 협동 연구를 통해서 나온 성과고 또 아젠다 연구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저희 성과물은 제가 이제 사진으로 해서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근대 한국 불교의 탈국가 탈식민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New Perspective in Modern Korean Buddhism이라는 책으로 사실 이 책은 HK 사업의 이제 국제 협동 연구를 HK 플러스 사업으로 이어와서 저희 사업에서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의 약간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그래서 기신론 별기가 원효 스님이 제작한 저술한 기신론 별기의 사본이 일본 가나자 문고에 있습니다. 근데 유일본이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일본의 국보여서 잘 안 내주는 건데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이 기관과 협상을 통해서 이 사본을 영인하는 거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원래 이전에는 이 문헌을 보려고 한다면 사전에 이 가나자 문고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사전 약속을 잡고 이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책으로 출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효 스님의 기신론 별기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영인본이 들어있고 또 저희가 이 영인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나자 문고본을 기준으로 해서 현존하는 여러 기신론 별기 판본과 사본을 다 모아서 교감 작업을 하고 그래서 정보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자 4명의 공동 연구, 그러니까 각각의 연구 성과도 많이 같이 들어있어서 연구 논문, 그 다음에 정보나한 그 텍스트, 그리고 사본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중일 4기대학 공동국제학술회의 성과물입니다. 저희는 현재 중국의 인민대, 그 다음에 민족중앙대, 그리고 한국의 동국대, 일본의 용국대 이렇게 해서 4개의 대학이 국제학술회의를 이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성과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HK 사업 때 일본에서 했던 공동학술회의의 성과를 이제 HK 플러스에서 이어서 낸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의 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 다음 차례가 한국이어서 한국에서 학술대회를 이뤄내고 그리고서 그 성과물을 가지고 낸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약속으로 한국에서 학회를 할 때는 한국어, 일본에서 할 때 일본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일본의 허엄 사상에 관한 동아시아적 조명을 한 책은 일본어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불교에서 이제 진관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은 한국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국에 가서 이제 국제학술대회를 또 한 번 더 했는데 그 학술대회에 대한 성과는 이제 올해 3월 이쯤에서 중국어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젠다 세부 연구 주제의 성과입니다. 저희가 테마 한국 불교 플러스 1권을 이제 출간하였습니다. 저희는 인문 한국, 그러니까 HK 사업을 하는 동안에 테마 한국 불교라는 시리즈를 10권을 냈습니다. 이것은 약간 대중화하는 하나의 성과인데요. 저희가 너무 어렵지 않게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국 불교와 관련된 여러 주제를 선정해서 테마 한국 불교를 10권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HK 플러스 사업에 들어와서는 저희의 아젠다에 또 맞게 계보학적으로 근대 이후부터 현대까지의 연구들을 다 모아서 각 주제별로 연구를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전 전통에 대해서 조명하는 방법으로 해서 테마 한국불교 플러스 1권을 간행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에서는 총 3권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2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번째 성과는 고려시대에 저술된 텍스트, 그러니까 성문염성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안에 텍스트를 싣고 거기에 대해서 고찰한 책입니다. 저희의 국제학술회의 성과를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8번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국대에서 하기도 하고 국제로 나가서 국제에서 저희의 한국 불교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 연구자 교류라고 해서
해외 연구자를 초청해서 초청 강연회도 16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HK 플러스 연구 인력이 해외에 나가서 직접 한국 불교에 대해서 강연하는 그런 자리도 8번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 협약을 8회 맺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노르웨이의 문헌학연구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 자료의 축적과 공유라는 점이 저희 아젠다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문헌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효찬 기신론 별기의 사본을 영인했습니다. 일본의 국보로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문헌을 영인하여 총서로 출간한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요. 그래서 대중이 쉽게 접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마 한국불교 플러스 1의 간행입니다. 그래서 아젠다 연구 성과를 교양서로 발간해서 아젠다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편으로는 이 성과들을 조금 더 널리 하기 위해서 출간 외에도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의 학술 활동 성과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학회 때마다 촬영을 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 플러스 연구단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진행했었던 학회라던가 관련된 초청 강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기고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등에 이제 아젠다 관련 주제 기고 및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 활동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 인문학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사실 지역민의 인문학적 감성과 직접 호기심을 두드림으로써 모든 연령계층의 지역민들이 자기 개발을 통한 꿈의 실현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 인문학센터는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동아시아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여행하다, 그리고 초중등 인문 소양교육, 테마로 보는 한국불교사, 그리고 중장년 노년층 대상 연령별 맞춤형 인문교육, 인문학으로 보는 한국불교, 그리고 인문학 강연, 외국인의 눈에 비춰진 한국 고전 텍스트입니다. 두 번째 테마로 보는 한국불교사 같은 경우는 계속 테마가 머릿속에 남으시죠. 저희가 테마 한국불교 10권을 HK 사업단에서 이제 발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것을 초, 중,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어떤 수업 역량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특별하게 중요한 건 외국인의 눈에 비춰진 한국 고전 텍스트인데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외국에서 한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어가 되시는데 그래서 외국인이신데 한국어가 되시는 학자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 고전 텍스트가 어떤가라는 거를 이제 한국어로 강연할 수 있게 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색다른 시선을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보시면 테마로 보는 한국 불교사 및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 횟수와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초등, 중등에 가서는 강의를 한 이후에 그것을 실제로 시험해보니까 불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사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직접 답사를 다녀온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사실 군부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인문학 강의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군부대에 계신 군 장병들을 위해서 이제 찾아가서 불교 문화 강연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군부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 아젠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입당 구법 순례기와 같은 그런 여행기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교수님을 초청해서 채취원전, 이 장면은 채취원전인데요. 네, 채취원전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학자분의 시선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인문학센터 역시, 지역 인문학센터 역시도 업무 협약을 하고 있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분, 강조해야 될 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점점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